야, 이 미친년아. 내 옷에 구정물 튀었잖아. 비단옷을 입은 양반댁 도령이 복순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복순은 바닥을 구르며 해벌쭉 웃더니 제 손에 묻은 오물을 도령의 신발에 닦아냈습니다. 헤헤, 나으리 신발. 예쁘다. 닦아줄게.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비웃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찰나의 순간 고개를 숙인 복순의 눈동자가 서리빨 같은 안광을 내뿜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손, 오늘 밤엔 못 쓰게 될 거다. 낮에는 돌팔매질을 견디는 천치로, 밤에는 귀신도 울고 갈 검기로 변하는 그녀. 빗자루 속에 숨겨진 전설의 보검이 다시 피의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쑥쑥이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오의 태양은 자비 없이 시장통 머리 위로 쏟아지고 달궈진 흙바닥에선 매캐한 먼지바람이 코끝을 찌릅니다. 어이쿠, 저기 온다. 우리 마을 보물, 복순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장터 입구 한 지점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해진 누더기 저고리 사이로 지저분한 속살이 비치고 검댕 묻은 얼굴엔 실없이 해벌쭉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바로 바보 복순입니다. 복순아, 춤 한번 춰봐라. 그럼 이 썩은 사과 하나 주마. 짓궂은 상인의 조롱 섞인 말에 복순은 기다렸다는 듯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춥니다. 왼발을 절뚝, 오른발을 툭. 박자도 맞지 않는 기괴한 춤에 저작거리는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사람에게 돌질이냐 이놈들. 시장통 끝머리, 낡은 천막 아래 국밥솥을 젓던 득이 할멈이 국자를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할멈의 서슬퍼런 기세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조롱하던 어른들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제 할 일을 합니다. 할멈은 복순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이 가여운 것사. 얼굴이 이게 뭐냐, 응? 할멈의 거친 손마디가 복순의 뺨에 묻은 검댕을 조심스럽게 닦아내 줍니다. 복순은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몸을 움찔하며 굳지만 이내 침을 흘리며 바보처럼 할멈의 앞치마 매듭을 만집니다. 할머니, 배고파. 꼬기. 할멈은 가슴 한 구석이 미어져 복순의 손을 꼭 맞잡고는 가게 구석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자리로 그녀를 이끌고 앉힙니다. 다 치워, 당장 다 때려 부수란 말이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관군들이 들이닥칩니다. 득이 할멈의 국밥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의 명이라며 길목을 넓힌다는 핑계로 가난한 상인들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멈은 국자를 든 채 벌벌 떨며 관군들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복순의 눈이 아주 찰나의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막에서 가져온 낡은 빗자루 자루를 꽉 쥡니다. 자루 속에서 잠자던 시퍼런 검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내 복순은 주먹을 펴고 다시 혀를 길게 내밀며 관군들 사이로 뛰어듭니다. 에헤헤, 물놀이다, 물놀이. 복순은 터져 나오는 살기를 웃음 뒤로 깊숙이 갈무리합니다. 보랏빛 노을이 산등성이에 걸리고 시장의 소란이 잦아들 무렵 복순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마을 외곽 버려진 움막으로 향합니다. 할멈이 챙겨준 보리떡 2덩이가 품속에서 기분 좋게 따스합니다. 사리문을 걸어 잠근 어두운 방 안. 복수는 구정물과 피가 섞인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집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붉은 비단이 차디찬 달빛을 머금고 빛납니다. 그 속엔 가문의 보검이 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복순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슈슈 소리도 없이 검 끝이 허공을 가르며 은빛 궤적을 그립니다.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매서운 건무가 마당의 낙엽들을 산산조각냅니다. 마을 입구의 해묵은 느티나무가 불길한 바람에 몸을 떨며 마른 잎을 우수수 쏟아냅니다. 신임 현감 최판석의 부임 행차입니다. 화려한 꽃가마 뒤로 늘어선 관군들이 공포를 자아냅니다. 가마의 비단 휘장이 젖혀지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최판석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복수는 득이 할멈의 등 뒤에서 잔뜩 겁먹은 강아지처럼 몸을 웅크린 채 최판석의 가마를 응시합니다. 저 얼굴, 저 역겨운 웃음소리. 복순의 뇌리 속에 10년 전 불타오르던 가문의 풍경이 어지럽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복순의 손끝이 바닥에 흙을 파헤쳐 분노로 파르르 떨립니다. 현감 부임 첫날부터 마을엔 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판석은 관저 수립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바닥난 백성들의 뒤줄을 무자비하게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득이 할멈의 국밥집 앞에도 세금을 독촉하는 관졸들이 들이닥쳐 솥단지며 그릇들을 마당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관졸의 거친 손이 할멈의 역사를 움켜잡고 들어 올립니다. 그때 복순이 똥바가지를 들고 나타나 콧노래를 부르며 다가갑니다. 에헤헤, 맛있는 물이다. 나으리들 목마르지? 이거 마셔. 복순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관졸들의 관복 위로 오물을 뿌립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관졸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간 자리. 복순은 할멈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하지만 최판석의 눈길은 여전히 마을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수상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관청의 지하실에서 비명이 새어나오고 복순은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수를 위한 지도로 가득합니다. 마을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백성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할멈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복수는 빗자루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다짐합니다. 이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기 전 자신의 칼날이 먼저 최판석의 심장을 꿰뚫어야 함을. 조선의 밤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보름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비릿한 쇠 냄새를 머금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비밀살수, 귀면이라 불리는 사내가 소리도 없이 담벼락을 넘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싸늘한 죽음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질 뿐입니다. 최판석의 비리를 증언하려던 이방과 상인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숨을 거두는 동안 마을엔 정체 모를 공포가 안개처럼 낮게 깔립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끊긴 고요함 속에 살수는 다음 목표를 향해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의 칼날이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공포는 더욱 짙게 마을을 짓누릅니다. 살수의 시선이 멈춘 곳은 장터 구석
득이 할멈의 국밥집. 최판석의 수탈에 항의하며 백성들의 서명을 모아둔 명부가 그곳에 있다는 첩보 때문입니다. 할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방문 앞까지 다가간 살수는 기척도 없이 문고리를 잡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 순간 살수의 눈이 가늘게 떨립니다. 누구냐? 누구요?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낀 할멈이 눈을 뜨는 순간 살수의 서늘한 칼날이 목줄기를 차갑게 겨눕니다. 할멈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고 거친 손마디가 이불자락을 부서질 듯 꽉 움켜잡습니다.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절체절명. 죽음의 문턱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할머니, 나 산딸기 따왔어. 복순의 해맑은 목소리가 마당 저편에서 들려오는 순간 살수의 검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복순의 심장을 향해 쇄도합니다. 하지만 다음 찰나 복순의 그리 멍덩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벼락을 맞은 듯 서늘해집니다. 그녀는 종이장 차이의 간격으로 날아오는 검날을 피해버립니다. 감히 누구에게 칼을 겨누느냐. 복순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위험 있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복순은 근처 대나무 젓가락을 낚아채 살수의 검기를 튕겨냅니다. 쟁 하는 예리한 금속성 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지며 살수의 눈에 경악이 서립니다. 살수는 자신의 검술이 완벽히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고 복수는 유령 같은 보법으로 그의 사각지대를 파고듭니다. 젓가락 끝이 살수의 명치를 뚫자 그는 비명도 없이 고꾸라집니다. 복수는 숨이 끊어진 살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본 뒤 최판석이 부리는 또 다른 살수단에 표식을 그의 시신 옆에 둡니다. 내분으로 위장하려는 치밀함입니다. 할머니, 무서워.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겁에 질린 바보로 돌아온 복순. 할멈은 깨어나 복순을 안아주며 모든 것이 천운이라 믿습니다. 할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복순은 소리 없이 눈물을 닦습니다. 할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될 테니까요. 조선의 새벽이 그렇게 밝아옵니다. 습격의 충격 때문이었을까. 득이 할멈은 그날 이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합니다. 복순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관졸들은 명부를 찾겠다며 시장을 들쑤시고 다니고 최판석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백성들의 목을 죄어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이 복순을 절망케 합니다. 할멈의 거친 손을 잡고 앉아 복순은 낮게 흐느낍니다. 바보 복순이는 아무것도 못해. 할멈을 살릴 수도 없단 말이야. 내뱉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피멍처럼 맺혀 흐릅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최판석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인들을 관가로 잡아들입니다. 할멈의 국밥집마저 철거될 위기. 희망은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복순아, 네가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괜찮으니 어서 가. 가느다란 할멈의 목소리가 복순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할멈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보다 바보 복순을 걱정합니다. 그 따뜻한 진심을 마주한 순간 복순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합쳐져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오릅니다. 검을 아끼라 하셨으나 지켜야 할 사람을 잃는다면 그 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수는 벽장 속 어머니의 유품인 비단띠를 꺼내 머리에 묶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바보의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가문의 명예를 짊어진 최고의 여검객으로서의 서늘한 의지만이 번뜩입니다. 복수는 운망마당 한 구석, 아무도 모르는 땅을 파헤칩니다. 수년간 어둠 속에 잠들었던 가문의 복검 유은검이 붉은 비단에 쌓인 채 나타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검을 뽑치자 차디찬 달빛이 검날에 맺혀 푸른 안광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검을 쥐는 복순의 손가락 끝이 기분 좋은 전율로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복수는 검날을 어루만지며 부모님과 할멈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마치 전사의 갑옷처럼 단단하고 눈부신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자락을 질끈 묶고 장화의 끈을 단단히 조인 복수는 관저가 있는 방향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의 풀잎들을 고요히 눕힙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복수는 관저를 향해 걷습니다. 그녀가 지나는 길마다 서린 검기는 새벽 이슬을 얼어붙게 만들고 바람조차 길을 터주는 듯합니다. 최판서, 내 놈의 탐욕이 이 마을의 숨통을 끊기 전에 내 검이 내 목을 찾을 것이다. 복순의 발걸음엔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등 뒤로 점점 멀어지는 움막과 그 안에서 잠든 할멈을 생각하며 복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평범한 소녀로 살고 싶었던 꿈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멀리 관저에 횃불이 보입니다. 복수는 검자루를 고쳐 잡으며 심호흡을 내뱉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검객 복순이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판석의 관저 앞마당은 부임 축하 잔치로 흥청거립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독한 수량기가 담장을 넘어 굶주린 백성들의 코끝을 잔인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현감 나으리 만수무강하십시오. 아첨꾼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날카롭게 찢을 때 관저의 거대한 대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립니다. 그곳엔 더 이상 바보처럼 침을 흘리던 복수는 없었습니다. 피처럼 붉은 비단띠로 머리를 질끈 묶고 서슬퍼런 보검을 손에 든 한 명의 고고한 무사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에 북극성보다 차갑고 예리하여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바람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고요한 순간입니다. 복순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마당의 촛불들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귀신처럼 관저의 벽면을 타고 올라가 악인들의 목을 죄는 듯합니다. 누구냐, 어느 안전이라고 무기를 들고 침입하느냐. 관군들이 창을 앞세우며 복순을 포위해 들어옵니다. 복순은 대답 대신 검을 뽑아 달빛 아래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챙하는 맑은 검명이 잔치 마당의 소란을 잠재웁니다. 푸른 안광이 서린 검날은 주인의 분노를 대변하듯 차갑고도 화려한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복순의 발이 지면을 찾아 그녀의 몸은 한 마리 나비처럼 가볍게 허공을 가릅니다. 창끝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 복순의 검은 이미 적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관군들이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피비린내가 수량기를 지우고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복순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잔혹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은빛 검기가 허공을 가르고 그 궤적을 따라 탐욕스러운 관료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술잔을 떨어뜨린 최판석이 사르르 몸을 떨며 뒷걸음질 칩니다. 10년 전 자신이 몰살했던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가 귀신처럼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최판석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녀의 발치에서는 검기가 일어 단단한 돌바닥을 쩍쩍 갈라지게 만듭니다. 최판석의 호위 자객들이 최후의 저항을 하듯 달려들지만 복순의 검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궤적으로 그들의 무기를 가루로 만듭니다. 공포에 질린 최판석은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잔치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호령하던 권력자의 추악하고 비겁한 뒷모습입니다. 복수는 상을 발로 차 넘기며 기어가는 최판석의 앞을 막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최판석을 덮치자 그는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이마를 찍고 살려달라 빕니다. 참으로 기막힌 권력의 몰락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몫이다. 복순의 검끝이 최판석의 오른쪽 어깨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몫이며 이것은 득이 할멈의 눈물이다. 최판석의 화려한 도포는 순식간에 걸레짝처럼 찢어지고 권위의 상징이던 검은 갓은 바닥에 굴러 짓밟힙니다. 복수는 검을 높이 들어 달빛을 그 칼날에 담습니다. 원수의 목등성이에 닿은 차디찬 검날의 진동을 느끼며 복수는 감았던 눈을 끕니다. 정의로운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절정에 달해 있었고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검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관저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환호 대신 깊은 정적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목격합니다. 복순의 검이 밤하늘을 가르며 오랜 원한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피 묻은 검을 내려다보며 복순은 처음으로 바보가 아닌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흐느낍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바람이 되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신비로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최판석의 관저가 불타오르고 원수를 심판한 지 사흘째. 마을엔 평화가 오는 듯했으나 하늘엔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비릿한 피 냄새를 머금은 거친 바람이 몰아칩니다. 최판석의 배후에 있던 한양의 권력자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 정의의 토벌대를 급히 파견합니다. 그들은 마을 전체를 영모해 소굴로 몰아넣어 증거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백 명의 군합발 소리가 대지를 기분 나쁘게 울립니다. 복수는 마을 어귀에 섰어 그 소리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거대한 재앙을 직감합니다. 관저 습격 당시 입은 상처가 도저 복순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검자루를 고쳐줍니다. 어둠을 뚫고 날아온 불화살이 득이 할멈의 국밥집 지붕과 시장의 비단 가게를 덮칩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거대한 불지옥으로 변해버렸고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가릅니다. 역적의 무리들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베어버려라.
토벌대장의 무자비한 호령에 관군들이 민가로 난입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향해 칼날을 마구 휘두릅니다. 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안악과 다리가 불편해 미처 피하지 못한 노인들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장터는 아비규환의 현장 그 자체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갑니다. 복수는 타오르는 불길 사이를 가로지르며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검을 휘두르며 들이닥치는 병사들을 막아내지만 몰려오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됩니다. 복수나 위험해, 어서 피해라. 득이 할멈을 업고 피신하던 마을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복수는 적의 화살이 할멈 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대신 그 화살을 어깨에 맞습니다. 소리와 함께 복순이 무릎을 꿇으며 비틀거립니다. 어깨에서 솟구치는 피가 누더기 옷을 검게 적시고 독이 발린 화살촉의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토벌대원들이 복순을 포위하고 서서히 좁혀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흐려지며 손에 든 복검, 유운검이 바닥을 향해 힘없이 쳐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립니다. 여기까지인 것인가? 할멈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복수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각이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관군 대장이 복순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높이 듭니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무리인 대규모 산적대가 나타나 관군들의 뒤를 기습합니다. 그들은 평소 복순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유랑민들과 최판석에게 원한을 가졌던 산사람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토벌대와 산적, 그리고 관군이 뒤엉킨 거대한 전장으로 변합니다. 복수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이 아닌 낫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 기세는 군대보다 뜨겁습니다.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며 마을의 불길을 씻어내지만 복순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두 번째 위기는 단순한 습격이 아닌 마을의 존폐가 걸린 최악의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검을 쥐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극한의 한계에 부딪히며 절망적인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독이 퍼진 화살에 맞은 복순이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지자 토벌대원들이 칼을 치켜들고 그녀의 목을 노리며 다가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순이를 건드리지 마라. 득이 할멈의 외침을 시작으로 겁쟁이라 비웃음당하던 시장 상인들과 장정들이 나타나 복순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의 손엔 칼 대신 낫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권력 앞에 조아리며 숨죽여 살던 평범한 이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려 했던 바보 복순을 위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이빨을 드러냅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지만 그들의 기세는 불길보다 뜨겁습니다. 토벌대원들은 당황하며 멈칫합니다. 훈련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민초들의 처절한 눈빛 앞에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복수는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득이 할멈이 기어와 복순의 피 묻은 손을 꼭 붙잡습니다. 복순아, 눈을 떠라. 이놈아.
할미를 두고 어디 가느냐? 할멈의 뜨거운 눈물이 복순의 뺨을 타고 상처로 스며듭니다. 그 눈물의 온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가문의 피가 부르는 마지막 외침 때문이었을까? 복순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고동치며 도끼를 밀어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진검 유은검을 고쳐 잡습니다. 복순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옆구리와 어깨의 고통이 전신을 갈기갈기 찢는 듯하지만 자신을 지키려 선 이웃들의 떨리는 어깨를 본 순간 그녀의 눈에 푸른 안광이 서립니다. 모두들 물러나세요.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마당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초들은 길을 터주었고 그 중심에 선 복순은 마치 전설 속 신장센장과도 같았습니다. 토벌대장은 비웃음을 띠며 복순에게 단칼에 달려듭니다. 그의 검이 복순의 목을 향해 직선으로 내달리는 순간 복순의 몸이 환영처럼 흐려지며 공중에 은빛 궤적을 그립니다. 가문의 비기인 유운윤이 마치 흐르는 구름처럼 유려하게 적장의 목줄기를 훑고 지나갑니다. 단 한 번의 호흡, 단 한 번의 배기, 복순의 검은 소리도 없이 적의 모든 권위와 오만을 베어버립니다. 적장의 검이 땅에 떨어지고 그의 몸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수장을 잃은 토벌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순간입니다. 복순은 검을 지팡이 삼아 가까스로 몸을 지탱합니다. 입가에선 검은 피가 흘러나오지만 그녀의 입가는 할멈을 향해 평소처럼 해벌쭉하니 웃어 보입니다. 진짜 바보가 아닌 안심시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을에 남은 잔불을 완전히 꺼뜨리고 피로 물들었던 흙바닥을 깨끗하게 씻어 내려갑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남았음에 오열합니다. 복순은 할멈의 품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의 주위에 모여 자신들의 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고 정성스레 상처를 살핍니다. 최판석과 그 배후의 어둠은 이 작은 마을의 연대 앞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순의 유은검은 다시 비단에 쌓여 할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정의가 승리한 새벽의 공기는 더없이 맑고 상쾌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밝아옵니다. 폭풍 같았던 이틀간의 전쟁은 복순이라는 이름의 여검객이 남긴 전설적인 기록을 가슴에 새긴 채 평화로운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길었던 밤의 폭풍우가 멎고 마을엔 눈부시게 맑은 아침 햇살이 내리비칩니다. 타버린 기둥과 무너진 담벼락은 상흔처럼 남아있지만 공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한양에서는 조사가 내려와 최판석의 모든 악행과 배후의 비리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빼앗겼던 재물과 논밭을 조금씩 되찾으며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아이들이 다시 모여 뛰어놀고 장터의 활기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비린내와 땀 냄새 섞인 사람 사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다시 문을 연 국밥집. 득이 할멈은 여전히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손길로 국밥을 말아내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얼굴에 검댕을 묻힌 복순이 예전처럼 앉아 해벌쭉 웃으며 춤을 춥니다. 복순아, 사탕 먹을래? 돌을 던지던 아이들이 이제는 복순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고 상인들은 그녀가 지날 때마다 가장 신선한 과일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복순은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사탕을 입에 물고 좋아하지만 그녀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과 다릅니다. 그것은 조롱이나 멸시가 아닌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긴 따뜻한 가족의 눈빛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복순은 다시 움막으로 돌아와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잡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세상을 구했던 시퍼런 보검이 다시 숨죽여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복순은 빗자루질을 하며 마당의 흙먼지를 고요 있습니다. 그녀의 발동작은 여전히 천치처럼 흐트러져 보이지만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고수의 절정 무보우보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셔요. 마을에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아도 그저 이웃들의 웃음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조선의 밤이 깊어지며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나타나 우리를 구한 신비로운 여검객에 대하여. 하지만 그 여검객이 바로 곁에 바보 복순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복순은 오늘도 누더기 한복을 질끈 묶고 마당에 앉아 달빛을 동무 삼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지켜낸 자의 평온함과 내일을 향한 희망이 맺힙니다. 해해 달님, 예쁘다. 바보 복순의 해맑은 목소리가 정겨운 풀벌레 소리와 섞여 마을의 고요를 지켜줍니다. 낮에는 바보로, 밤에는 수호자로 그녀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기계를 떨쳤던 여검객 복순의 이야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의 끝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습니다. 낮에는 침을 흘리던 천치로, 밤에는 서슬퍼런 검기로 살아야 했던 여검객 복순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자신을 아껴준 단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칼날을 빼들었던 그녀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복순이는 아마 오늘도 장터 어딘가에서 해벌쭉 웃으며 춤을 추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미소는 바보의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상을 지켜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미소일 것입니다. 우리 곁의 평범한 이웃 중 누군가도 어쩌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검을 숨긴 채 묵묵히 오늘을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순이가 전해준 용기와 위로가 지친 여러분의 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선물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